많이 되는 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오늘 게스트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허평강 감독님, 그리고 목소리 연기를 들려주신 새 배우 김양기, 박지호, 이주연 배우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오늘 오신 관객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감독님부터 인사 전해주실까요? 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연출을 맡은 허평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 소피 목소리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지 목소리 연기를 한 박지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 역할 목소리 연기한 이주연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꿀꿀한데 이렇게 또 힘들게 찾아오셨을 텐데 한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사 영화의 그 출연진들을 모시면 서로 좀 부대낀 기억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 사실 이 팀은 애니메이션 더빙할 때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뭐 초면인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초면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실사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과는 지금도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원작 텍스트를 읽어보신 관객분도 계실 것 같고 이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신 이후에 김초엽 작가의 원작을 접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소설집 중에 한 편의 수록작인 동명의 단편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이 책에 있는 단편들이 전부 영상화 판권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작품이 가장 먼저 영상화가 돼서 관객들을 찾아오게 됐어요. 한국 여성 SF 작가가 사실은 불모지다시피 하던 상황에서 김초엽 작가가 등장을 했고 그런 작가의 상생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또 다른 여성 아티스트들의 손과 마음과 목소리와 연기를 거쳐서 이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저도 관객 중에 한 명으로서 고무적인 인상을 먼저 받았습니다.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설정은 같지만 굉장히 잘 각색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허 감독님 작가의 원작을 언제 처음 접하셨는지도 궁금하고 텍스트에서 아무래도 가장 강하게 받은 인상이 반영된 것들도 있을 것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읽은 다음 가장 처음 떠올리신 이미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2019년에 이 작품이 발매가 되자마자 조금 빨리 읽은 편입니다. 21 스튜디오의 이한재 대표라는 이제 친구가 이제 저에게 요즘 새로 이제 나온 소설인데 너무 내용이 좋다 하고 추천해 준 게 계기였고 저는 일본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실은 한국의 작품들을 그렇게 나오자마자 리얼타임으로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내줘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고 그 안에서 이제 한 4개 정도의 단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걸 애니메이션으로 해보시고 싶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이제 읽다 보니 순례자는 왜 돌아오지 않는가가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어서 순례자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 받은 인상은 굉장히 다채로운 그 캐릭터들도 그렇고 그 장소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이제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느낌이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그 누군가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되게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에 이렇게 영상을 좀 떠올려 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작 단편은 서간체라고 우리가 하죠. 편지글로 시작을 해요. 그게 데이지가 소피에게 보내는 편지글로서 문을 여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작에서는 편지를 받는 당사자로서의 소피의 묘사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셨다시피 소피를 전면의 캐릭터로 내세우면서 관점을 조금 바꾼 각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관점을 그렇게 이동하면서 감독님께서 크게 기대하신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각색들을 둘러싼 결말의 부분도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의 지점들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먼저 그 편지는 결국 영상물로 만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나레이션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객관적인 필름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좀 더 주관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독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소피가 극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독자들이 더 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소피를 주인공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드렸고 이제 같이 이걸 각색을 한 김유한 작가하고 이제 저가 처음부터 정해놨던 건 마지막에 소피와 데이지를 만나게 하자라는 거는 처음부터 무조건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마지막 장면들은 거의 처음에 구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만들어가면서는 아무래도 그 동적인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서스펜스 그런 걸 넣어서 왜 순례자들이 이렇게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도 소피처럼 그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좀 보여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작이 실사 영화로 탄생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들을 각자가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들에게 그 이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사에 더 아무래도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발생하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각자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향기 배우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그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소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편지 형식이고 시점이 거의 하나의 시점으로서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영상화되고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좀 더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캐릭터 한 명 한 명한테 좀 눈이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가끔 좋아하는 소설 정말 몰입해서 읽고 싶을 때 과몰입하려고 음악을 틀어놓고 읽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영화에 딱 맞는 영화를 위한 사운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지점이 또 몰입하거나 감정을 올라오게 해주는 데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실사 영화보다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낸 우주라든지 이런 세계를 좀 더 자유롭고 한계 없이 폭넓게 구현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실사 영화에서는 눈빛이나 행동, 표정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으로 하면서 좀 원작의 그 소중한 대사를 저희가 캐릭터의 목소리만으로 표현을 하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대답을 다 토스해가지고 사실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은성 기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비 속에 있는 단편 중에 가장 빨리 개봉할 수 있었다. 사실 지우 배우님 출연하신 그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도 스펙트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렇다고 지금 허평원 감독님이 이렇게 막 빨리 해서 냈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실사보다는 조금 속도감 있게 작업이 되어서 빨리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을 자꾸 토스당하시니까 주영 배우부터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답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배우들은 사실 본인의 액션도 중요하지만 눈앞에선 상대 배우의 리액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기술이기도 하잖아요. 연기라는 것은. 그런데 애니메이션의 더빙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눈앞에 그냥 상대 배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마이크만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로 연기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배우라면 그 경험이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표정이 이미 정확하게 정해진, 그러니까 그려진 캐릭터를 보면서 연기를 해야 하기에 나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장면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정반대로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이런 양가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직접 하신 분들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상대 배우가 없는 채로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게 어떤 경험이던가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는 연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녹음 부스에서 목소리를 입히는 과정이라는 게 실사 영화나 드라마를 출연한 후에 후시 녹음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소위 입을 맞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한 연기한 대사를 똑같이 최대한 동시 녹음 소스와 비슷한 연기 결이나 음량이나 그런 것을 맞춰서 이제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다른 케이스였어서 이게 사실 여기도 지금 배우분들이 두 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걸로 위로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이건 뭘 준비해야 될지조차도 많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쨌든 목소리 하나만으로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잘 준비해가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좀 되게 불안하고 준비의 영역에 있어서 저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느낀 건 그 허평원 감독님께서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고민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해와 주신 상태였고 이게 여느 다른 실사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처럼 감독님의 디렉션에 따라서 같이 디벨롭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는 결국 들게 해주셨어서 감독님을 믿고 녹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우 배우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듣기로는 가장 먼저 더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외로운 상태에서 하셨겠어요? 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 부스 안에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참 고독했습니다. 너무 낯설고 평소에는 이제 상대 배우의 뭐 눈을 본다든지 상대 배우의 그런 호흡에 맞춰서 하는데 저 혼자 약간 원맨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막막했고 또 향기 선배님이랑 주영 선배님께서 어떤 톤으로 데이지한테 대사를 하실까 그냥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독님이랑 여러 버전과 여러 해석으로 녹음을 했었고 자유로웠던 점은 막 가수분들이 막 리듬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짧은 대사라도 호흡을 어떻게 쉬고 뭐 여기서 끊고 어미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캐릭터가 확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마디 변주도 줄 수 있었고 이게 목소리만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좀 목소리만을 깊게 파고들면서 내가 좀 부스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우 배우가 먼저 해주셔가지고 이게 소통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고맙고
하면서 진짜 네, 저도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다른 작품하고 같이 촬영을 하다가 녹음을 했는데 이게 또 그 작품에서 제가 가져갔던 캐릭터성이 좀 되게 툭툭대고 조금 거친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 톤을 계속 쓰다가 다시 이렇게 소피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녹음을 하고 사운드 체크를 해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을 감독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서 대사 어미나 이런 것도 수정해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표정과 동작이 제한된 상태에서 감정을 준다는 게 와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톤을 유지하되 역할에 맞게 이 대사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했었고요. 그리고 호흡, 소피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약간 갈등하는 부분에 계속 중간중간 나오는 호흡이 되게 중요해서 그걸 좀 반복적으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꿈에서 깰 때 이럴 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소리는 나야 되는데 우리가 꿈에서 깰 때 보통 소리를 내면서 잘 일어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의 전환 같은 게 소피의 몫으로 주어지는 게 많아서 한기 배우 부스 안에서 고생하셨겠다.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혹시 목소리 다 알아채셨나요? 어느 분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보신 분들도 바로 캐치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애니메이션 보기 전에 일부러 어떤 분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 정보를 차단한 채로 이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런데 첫 마디를 듣자마자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이 배우들의 연기로 통해 우리가 접한 목소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정보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알게 되기도 했고 하나 헷갈렸던 건 주영 씨였는데 그 마을에서 우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는 목소리가 너무 주영 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엄청 역할이 커졌나? 왜냐면 저는 원작을 내용을 알고 본 관객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나중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캐릭터가 된 건가? 아니면 지구 이타사에서 역할을 하나 더 맡은 건가? 이런 재미있는 혼란을 겪으며 보다가 올리브였구나를 뒤늦게 알아채기도 했습니다. 실사 영화의 캐스팅 같은 경우는 배우들의 기존 필모그래피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떻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의 어떤 근거라기보다 캐릭터와 이미지가 어울리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배우가 가진 외향도 사실 중요한 캐릭터의 기준이기도 한데요. 애니메이션의 기준은 대체 어때야 하는 것일까? 이게 또 처음으로 궁금해지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기존 필모가 영향을 준다면 그건 왜일까? 어떤 방식으로 배우들의 실사 필모가 애니메이션 더빙 캐릭터 캐스팅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평강 감독님께 그 이야기 여쭤보고 싶고요. 또 각각의 캐릭터와 배우를 매칭하시게 된 이유도 있을 텐데 어떻게 매칭을 하시게 된 걸까요?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 15년 넘게 연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생각보다 일본은 성우만 하시는 분들이 드물고 이제 배우 연기를 같이 하시면서 성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은 성우를 캐스팅할 때나 배우를 캐스팅할 때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그런 것은 다 말하는 방식, 선택하는 단어들이나 그 사람의 뭔가 그 말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약간의 공간들 그런 것들이 다 저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 배우의 굉장히 다른 톤도 되게 선택을 하는 큰 역할이었고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이제 아무래도 목소리만 하다 보니까
톤이 너무 비슷하면 조금 정말 같은 배우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는 배우 중에서도 세 분의 톤이 이렇게 조금 달라서 그 명확하게 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있었고요. 근데 그 외의 부분은 정말 배우 캐스팅할 때랑 거의 동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 필모 작품들을 보고 이제 거기서 제가 소피라는 캐릭터는 특히 그 원작이 없는 캐릭터가 이제 거의 묘사가 안 되는 캐릭터이다 보니 저에게 약간 뮤즈가 필요했거든요. 이거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그 이미지가 없으면 써나갈 수가 없어서 근데 그때 제가 신과 함께 하고 그 18의 순간이라는 작품에서 김한기 배우님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 뭐 워낙에 연기도 잘하시지만 저희 작품에서 가장 소피가 변화가 많은 캐릭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우등생 이렇게 어른들의 말이 다 맞고 뭐 데이지라는 수수께끼의 소녀가 연락이 돼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밀어내듯 하다가 그 중간부터 그녀를 믿게 되고 그러다가 또 떠올려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곧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용기가 있는 것이 저는 한기 배우님의 지금까지의 연기에서 굉장히 그 고든 눈동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는 연기를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목소리에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데이지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지우 배우님의 제가 벌새를 정말 예전부터 그냥 영화로서 정말 좋아했었고 또 지우 배우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뭐랄까요 정말 나이보다도 훨씬 더 그 성숙하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스마트한 그러니까 클레버한 그 느낌이 있으신 배우라는 걸 이번 작업을 통해서 더더욱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이도 가장 어리시고 거기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가이드도 없었거든요. 가이드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본과 그림만 있는 상태에서 이 젊은 배우가 어떻게 이 목소리 연기를 처음 하는데 다 어떻게 접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이런 조금 더 보이시한 버전도 존재했었고 조금 더 발랄한 톤도 존재했었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제가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고 이주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이제 야구소녀, 뭐 매기 이런 작품들을 워낙에 좋아했었고 또 저희 그 김리안 그 작가님께서도 이주영 배우님을 굉장히 이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필모를 보다 보니 확실히 그 리더십도 그렇고 보이시한 면에서 끝나지 않는 약간 여성성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른스러운 그 면이 이 두 명의 소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또 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캐스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이 각각의 캐릭터 디자인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인상이 또 어떨까요? 캐릭터의 모습을 통해서 외향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힌 연기 톤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던데요. 향기 배우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처음 딱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차분한 소녀의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그 이제 뒤로 갈수록 감정이 표현되고 혼란을 겪으면서 느껴지는 그 눈동자의 떨림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계속 혼자서 고독하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는 되게 차분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등생 같고 그렇지만 그 내면의 열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친구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눈동자의 색깔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보라색, 약간 핑크와 보라의 중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다부지고 용맹스러워 보였고 또 되게 결코 막 쉽게 오케이라고 예스라고 할 것 같지 않은 되게 참
단단하고 건강한 친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외향적으로도 이렇게 데이지의 성격이나 정서가 전달이 돼서 톤을 잡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녹음하기 전에 감독님께서 그 이제 그림 이제 영상을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 두 분이 가이드 하신 거를 보내주셨었는데 저도 은성 기자님과 비슷하게 일부러 많은 정보를 듣지 않고 향기 배우님과 지우 배우님이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한번 틀어봤어요. 근데 저도 이 외형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형에 제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건지 처음에 제가 소피를 보고 이제 지우 씨라고 생각을 했고 데이지를 보고 향기라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외형적으로 뭔가 그 동글동글한 귀여운 그 향기의 이미지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었고 사실 이 정말 근데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은 게 저희가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엊그제 언론 배급 시사회도 하고 이제 가족 시사회를 작게 했는데 그 일정을 준비하면서 뭔가 올리브와 약간 비슷하게 하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쓸데없는 고민 같지만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저는 사실 올리브의 그 작화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올리브가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하려면 뭐 지우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너무 어려워지는 케이스인데 일단 망토를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망토와 그 묶은 머리와 안경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지우 배우가 데이지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데이지 꽃무늬 팔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도 굉장히 캐릭터와 동화되는 센스 있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캐릭터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감정선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게 캐릭터의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들과 충분히 깊숙하게 소구될 지점이 강력하게 있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명 한 명 좀 짚어보자면 소피는 일단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우쳐 간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죠. 그래서 이 캐릭터에게 감정적으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강력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데이지에게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엄청나게 순수한 그 호기심이 또 이 캐릭터의 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올리브의 경우에는 강인한 태도가 있는데 이 강인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지켜야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태도에서 비롯되는 강인함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가 정말 관객과 깊숙이 소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들이 각 캐릭터에서 가장 좀 깊게 감한 지점은 어떤 걸까 궁금해졌어요. 이번엔 좀 트릭을 줘서 지우 배우부터 답변을 들어보죠. 일단 데이지한테 제가 마음이 갔던 부분들은 순례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본인 의지로 그 질문을 생각하고 지구로 향하는 그런 모험심도 좋았고 부딪혀보는 그런 용기도 좋았고 또 계속 그 떠난 이들을 생각하고 곱씹어보는 뭐랄까 속 깊음도 참 좋았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데이지를 보면서 데이지를 아끼는 마음에 꼭 그 답을 찾아야 될까, 데이지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러한 마음도 들었었는데 마침내 데이지가 사랑이란 감정을 알게 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사랑이구나. 내가 데이지한테 되게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정신을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향기 배우님 답변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내면의 갈등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공간에서 나만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해 어딘가 기댈 곳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고 진실을 확인할 것도 없고 오로지
결국에 가서 내가 내 안에서 깨우쳐지는 그 감정선이 되게 좋다라고 느꼈고, 근데 그 진폭이 굉장히 막 드러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보다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해서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장면이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래, 이 마음, 이런 감정, 이런 감각이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이건 사랑이라는 감각 자체를 모르다가 깨닫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동이라거나 내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감동보다는 오히려 낯선데 모르겠어, 난 그냥 해볼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소피라는 캐릭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았고, 그 표현이 좀 따스하지만 혼란스럽지만 그 따스하고 그걸 알아가는 감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 또 끝나고 나서도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작품을 봤습니다. 실사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저는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면 인물이 어떤 감정을 깨닫는 순간, 특히 그게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응당 애니메이션이라면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잊지 않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더 먼 곳까지 가는 모험을 감행하게 되죠. 그 감성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감성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영 배우는 올리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원작 그 우리 속 안에 있는 순례자들을 보면 올리브의 좀 생략된 어떤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그런 전사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올리브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저도 근데 지우 씨랑 비슷했던 거는 저렇게 해야 할까? 왜냐면 올리브는 작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저렇게 뭐랄까요, 굽히 있는 이 부러짐을 선택하는 캐릭터라는 것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 자신, 그냥 배우로서가 아닌 저 자신이 그렇게 강인하고 뭔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올리브를 보면서 소신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정말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소신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은 저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캐릭터와 이야기가 좋다 한들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은 시각적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한 만큼 어떤 이미지로서 어떤 세계관을 우리에게 들이밀어 줄 것인가가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작을 읽으면서 각자가 생각한 머릿속에 떠올린 마을과 이타사라고 하는 그 지구 마을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기본적인 공간 디자인 컨셉을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 두 공간을 좀 다르게 구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각각의 공간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싶었던 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행성도 지구도 다 미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미래라고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행성은 이제 따뜻한 유토피아, 이제 이런 곳이지만 실은 나중에 또 밝혀지는 것은 릴리가 만들어낸 그런 좀 인공적인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가 없는 돌로만 된 행성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고요. 거기서 좀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던 거는, 제가 예전에 튀르키예의 그 카파도키아라는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여기가 과연 지구인가 싶을 정도의 그 굉장히 특이한 지형을, 정말 돌로만 된 약간 화성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교해서 이타사 지구 같은 경우에 너무 지옥같이 느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개조인 구역과 비개조인 구역이 있는데, 개조인 구역은 이제 다 개조를 한 아름답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면 얼마나 또 미감이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 이렇게 예쁘게만 만들어 놨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색깔도 일부러 이제 행성은 거의 난색, 그 따뜻한 계열의 색깔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이타사 쪽은, 그 지구 쪽은 다 한색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조인 구역은 그런 좀 아름답지만 거기서 이제 그 아름다움을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차별이 더 대조가 되게 한없이 아름답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도 비개조인 구역을 처음에 그러면 조금 더 뒷골목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왠지 처음에 도착하는 지구가 그 데이지에게 있어서 험한 곳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순례자들이 항상 가서 이렇게 또 무사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행 같은 걸 가게 되거나 그랬을 때 처음에 가면 그 나라의 되게 좋은 점만 또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가서 막 고양이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술집도 이렇게 그 전철을 이렇게 개조한 그런 느낌의 이제 메트로 바 이런 거를 저희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너무 신기해.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을 고조하다가 이런 얼룩이 있잖아. 나는 그 정말 처음으로 겪는 폭력, 그것이 더 이렇게 데이지의 마음을 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내러티브에 필요한 부분도 조금 맞춰가면서 디자인을 해 나온 것 같습니다. 문득 궁금해진 건데요. 뭐 미래를 배경으로 하거나 약간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는 애니메이션이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 딱 애니메이션은 떠오르진 않는데 이제 뭐 영화랑 브레이드 러너 같은 그런 쪽과, 그리고 그 한국 제목이 제가 잘 네, 제가 한국어 제목을 전혀 모르겠는데 그 키라 나이틀리가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도너가 되는 그 작품이 일본 원작의 소설의 영화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버 렛 미 고에 근데 한국에서는 개봉이 됐나요? 네, 네버랜미고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버 렛 미 고 같은 그런 류의 약간 SF? 그런 약간 그리운 듯한 노스텔지어한 느낌이 있으면서 있는 조금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약간 근미래긴 한데 전네코일이라는 넷노코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뭐 지금보다 한 20년 정도 후에서 이제 그 안경 같은 걸 쓰고 이제 그 안경이 모든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근미래 SF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그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디지털 느낌이 나는 SF보다 조금 따뜻한 느낌의 SF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또 감독의 무의식과 혹은 다른 상상력과 합쳐져서 발현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쪽 두 번째 줄에 가장 먼저 손 드신 관객분께 가장 먼저 마이크 드립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은 배우님들이 맡으신 캐릭터 말고 그 외에 서로의 캐릭터를 만약에 바꿔서 한다면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은발머리에 울고 있는 캐릭터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거의 정해드린 거 아닌가요?
데이지를 해봤으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소피 입장으로 한번 정말 아예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캐릭터로 시작해서 데이지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 로봇? 네, 그 데이지 잡으러 그런 로봇? 조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의사가 있었어요? 네, 됐어요. 발견했다고 이런. 아 진짜? 되게 미등록자 발견. 미등록장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왜요? 이유야 당연히 있겠지만 네. 일단 그 장면 너무 인상 깊기도 했고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약간 근데 성우분이 해주신 것도 로봇 같은데 약간 감정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 로봇 같이도 해보고 싶고 그냥 제 톤으로도 해보고 싶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면. 근데 정말 그 로보가 생각보다 저희 애니메이터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예, 되게 그리고 싶다, 귀엽다 이러면서 네. 그 디즈니 픽사 작품 중에 월리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라는 청소 로봇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리가 쓰레기 청소를 하는 그 지구에서 일을 처리하는 로봇이어서 다른 행성으로 갔을 때 이 로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월이가 다니는 길마다 뭐가 막 성질을 내면서 그걸 엄청나게 막 강박적으로 닦는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잠깐 거기 한기 배우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작고 귀여운 애모와 막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그 청소를 해가는 모습들도 왠지 매칭이 된다. 청소 로봇과 이 배우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면서 답변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답변들이었네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우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저기 맨 뒤에 네. 네, 이쪽 사이드에 계신 뒤쪽 관객분이요. 네, 저도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도 그 원작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영화까지 찾아보러 왔는데 궁금했던 거는 원작이랑 내용이 많이 각색이 되었다고 기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소피랑 데이지가 만나기 직전에 기다림을 고대한다고 끝이 나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꽉 닫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데 결말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류현 작가하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열어 놓았을 때, 근데 저희 또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마지막에 데이지가 보내는 편지에 나도 여기서 사랑을 찾아보려고 해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작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소피에게 아니 나를 여기 두고 사랑을 찾으러 한다니 라는 그런 약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든 게 이제 소피가 그 달려나가는 정말 그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이런 마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용한 캐릭터들이 그 쥐어짠 용기로 이렇게 나아갈 때 관객에게 저희에게 주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누구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해서 고백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요즘은 또 풍조가 또 고백 잘못하면 고백 공격이라고 또 이제 그런 일이 또 이제 있을 정도로 이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를 좀 주고 싶었어요. 저 자신도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용기를 많이 내고 있지 못하지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이 극장을 나설 때만이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볼까? 그 사람에게 뭔가
달려가 볼까?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꽉 찬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내려보았습니다. 원작처럼 끝났다면 또 그 나름대로의 여운이 짙게 있겠지만 말씀하신 장면으로 각색되는 순간 엄청난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극장 밖을 열고 나갈 때 진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보라고 등을 좀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엔딩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주영 배우님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우측에 반팔 입으신 분. 네. 영화 러닝타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판타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를 극장에서 충분히 느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60분이라는 게 조금 저는 좀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90분, 120분이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싶어서 러닝타임 60분 정도로 만들어진 이유가 혹시 따로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저희가 실은 그 중단편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은 30분 러닝타임으로 원래 시작된 정말 이게 50페이지 정도짜리 단편이니까 그 30분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이야기가 3대에 걸친 이야기고 또 뭐 행성은 또 우주며 이 시초지며 이게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15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5분 사이에 내러티브를 가져갈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저희가 이게 영진이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던 작품인데 영진이에 제출할 때만 해도 45분으로 이제 제출을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아쉬움이 남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SF 세계관이나 거기다 너무 이제 다들 디자인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는데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정말 조금씩 저희는 이게 전부 자체 투자와 지원금만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끌어모은 예산에서 할 수 있었던 실은 한계가 60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정말 이런 것을 시리즈화를 해서 뭐 TV 애니메이션으로 좀 더 옴니버스식으로 더 한 5부작 정도로 더 길게 갈 수 있다면 여기서 잘 표현하지 못했던 릴리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올리브의 이야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러닝타임도 짧다 보니까 지금 데이지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합쳐서 이게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와 델피의 실은 사랑 이야기도 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 방식의 스피노프가 생겨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객분이 지금 러닝타임을 얘기해 주신 것은 그만큼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서 반가운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향기 배우님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계신 분, 네. 예, 먼저 우리 세 배우 선생님들께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이 영화에 다 출연하셨던 분들이라 눈길에 출연하셨고 이제 벌새에 출연하셨고 야구소녀 출연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질문은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방심하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 지금 뒤에 배경에 나오는 제목과 그 제목 디자인과 아까 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 첫머리랑 끝에 나오는 그 글꼴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글꼴을 디자인하시면서 좀 생각하셨던 그런 디자인 그 콘셉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제목이 이 제목을 그대로 직역을 하지 않고 그냥 필그림스라고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영어 제목은 함축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타이틀 작업은 그 홍범석 디자이너와 이제 제가 같이 했고요. 그 범석 디자이너와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행성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의 느낌 이런 것도 있어서 훈민정음에서 나오는 약간 그 한글에 이렇게 그 점을 찍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 약간 고대 그 석화 같은 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음도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아름다운 그 느낌 그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에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 그 가가 그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그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렇게 딱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나올 때 않는가 할 때 그 마지막에 화살표를 이렇게 가는 게 그들이 이렇게 가는 방향 그런 것들을 좀 그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타이틀 디자인이었고요. 이제 네. 여기에서는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영화가 이제 시작과 이제 끝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예. 그리고 그 필그림스로 한 이유는 그 아무래도 그 영화로 했을 때는 그 좀 더 짧은 편이 더 관객들이나 이렇게 해외 분들에게 좀 각인이 되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필그림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별로 이렇게 다른 작품들하고 겹치지도 않아서 좀 그 부분은 단순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글에서는 뭐랄까요, 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게 좀 이렇게 서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정말 Y로 시작해서 뭐 진짜 이렇게 왜 돌아오지 않나 막 coming 이런 게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약간 제가 생각하는 단어와는 달랐고 제가 또 영어를 그렇게까지 막 서정적인 단어를 선택할 또 그럴 정도의 실력은 아니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필그림스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들 중에 허 감독님이 한번 지목해 주시죠. 가장 뒤에 계신 분,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컷 전환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빠르게 전환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시점 변화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런닝 타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관람객들이 느끼는 바가 양쪽이 더 이입이 좀 잘 됐거든요. 그 덕분에 그런 걸 좀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컷 전환에서는 이제 우시로타상이라는 이제 저하고 계속 함께 일해왔던 그 편집자와 이제 함께 일본인 분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계속 컷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편집을 할 때는 고민을 같이 했고요. 그랬을 때 이게 내용을 처음부터 막 행성은 이렇고 막 지구는 이렇고 지금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아예 안 하고 갑자기 대뜸 그냥 뭐 릴리의 가오가 함께하길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목걸이를 통해서 모르는 소녀가 와서 아니 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정말 관객들도 소피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대체 이게 뭐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개연성을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와이프라는 그 표현이라고 이제 저희는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소피가 이제 꽃다발을 이제 돌아온 순례자에게 주려다가 한 꽃다발이 하나 남으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주변을 둘러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환상으로 같이 가게 되고 거기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떤 소녀가 뛰어가고 그리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심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을 하는 게 이 러닝타임 안에서 가장 좀 효과적이면서도 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장면 전환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하고요.
이 애니메이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는 또 보신 사람의 상황에 따라 혹은 평소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장들로 각자 정리가 되어서 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완벽에 가까운 무균실보다는 결함이 존재하는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데 좀 동의하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사처럼 이 세계가 우리에게 잔인하게 굴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맞서 싸울 가치가 있는 감정이다라는 촉촉한 감성까지 같이 얻어가실 수 있는 애니메이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작 팬들에게도 그리고 원작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에게도 아주 기분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들려주시고 자리 마무리할 텐데요. 주연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원작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행운을 갖다 주기도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기자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사랑의 마음 같은 것을 많이들 느끼셨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원작을 안 읽어보신 관객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사실 원작을 읽고 받았던 어떤 마음의 울림도 굉장히 컸어서 원작도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가시는 길도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랑을 찾으러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했던 사랑을, 저희가 잊고 있었던 사랑의 소중함을 다들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사랑을 저희 작품을 통해서 널리 퍼뜨려주세요. 저도 오늘 너무 막 오랜만에 뵙고 싶었던 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엄청 마음 따뜻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모두가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덕분에 새로운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즐거웠고 저희 작품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그 SF 소설을 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저희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을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느낌을 오늘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각색을 할 때는 제가 판권 계약을 너무 먼저 해서 실은 김초엽 작가님이 아직 대작가가 되기 전에 좀 나오자마자 제가 그 계약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는 도중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시고 이게 한국 사람들 중에서 특히 젊은 세대라면 누구나 아는 작품이 되면서 혹시 이렇게 각색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까라는 그런 이제 호기심이면서도 이제 정말 이렇게 좋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도 약간의 걱정 한 스푼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보신 분들도 보지 않으신 분들도 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오늘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순례자들 중에 일부는 돌아오지 않지만 관객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영화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